네, 안녕하세요. 실비아입니다. 네, 이 강의는요, 누리과정 강의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2019년에 누리과정이 새로 개정됐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정식 명칭은 2019 개정 누리과정입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지금 이제 강의가 2020년 3월에 촬영되고 있는데, 이 3월부터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작년에 임용을 하셨던 선생님들이라도 지금 교육과정을 다시 하셔야 하는 입장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서 다루는 거는, 먼저 제가 고시문과 해설서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 강의는 독학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지원하기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그 핵심을 알려드리고 또 공부하는 방법,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스스로 해주세요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강의를 들으시고 그 부분만 이렇게 맞춰주신다라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무난히 합격까지 하실 겁니다. 자, 일단 우리 선생님들 그 네이버를 가시면 실비아 유아 임용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그 카페는 이제 제가 공개 유치원 임용고시로 이제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개인 카페라기보다는 저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그냥 공개 유치원 임용고시 카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시면 유아 교육 및 임용 소식이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PC 버전으로 보셔야 그 게시판들이 더 잘 보이실 겁니다. 그 유아교육 및 임용 소식이라는 게시판에 가시면요, 2019 개정 누리과정 고시문과 그 다음에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 이해 및 실행 자료가 PDF 파일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모든 국민을 위한 공공자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공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출처는 정확히 밝혀야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출처는 교육부입니다. 제가 교육부 사이트에 그 올려진 그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제 카페에 선생님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출처를 밝혔고요. 그리고 그 링크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사이트에서 직접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싶은 선생님들께서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이책이요, 아직 공식 판매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리드릭이라는 곳에서 이번 해설서 종이본을 인쇄를 담당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여분이 있는 교재는 종이본으로 판매를 했지만 정식 판매라고 보기에는 자꾸 이제 게릴라식 판매를 했다가 품절이 됐다가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종이본을 판매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자체적으로 인쇄를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인쇄를 본인 프린터가 이게 프린트하기에 힘드시는 선생님들은 그 인쇄소에 맡기셔도 됩니다. 선생님들이 선생님 스스로의 공부를 위해서 그 공공의 자료를 인쇄하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쇄소에 가시면 그 제본을 부탁하시면 그쪽에서 선생님들 부탁을 받고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카페에 가시면 저희가 뭘 먼저 볼 거냐면요, 고시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2019 개정 누리과정 고시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고시문은 해설서의 부록으로 소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략하게 이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서 고시문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먼저 고시문으로 윤곽을 보고요. 그 다음에 해설서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시문 다운로드 받으셨죠? 자, 저는 고시문의 3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지금 이 유튜브 강의에서 유아교육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할 건데요. 제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유치원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24일 교육부 장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하고, 2015 유치원 교육과정은 2015 유치원 교육과정, 그래서 그 전에죠. 작년까지 했던 그 교육과정이죠. 2020년 2월 29일 날짜로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누리과정의 성격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국가가
고시한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제1차 유치원교육과정은 1969년에 고시가 됐고요. 국가에서 제정 고시한 것이 맞습니다. 이번에 그게 그 시험 문제에 나왔었고요. 2년 전인가 나왔었고, 그 부분이, 2019가 아닌, 그러니까 제1차 유치원교육과정이 아닌, 다른 교육과정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다. 뭐 그런 의견도 나왔었는데요.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를 보시면 제1차 유치원교육과정 1969년에 제정된 제1차 유치원교육과정이 최초의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이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저희가 논란이 안 됐으면 논란이 될 이유가 없는 것들이 논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국가수준은 국가가 제정 고시한 거다. 그리고 이제 1차가 국가교육부 명의로 문교부 명의로 된 게 맞기 때문에 국가의 그 교육부 산하의 교육부의 명칭, 그 당시의 교육부 명칭은 또 다르죠. 그렇지만 그 당시의 교육부 명칭으로 제정된 게 맞기 때문에 이게 국가 수준이다 그렇게 했었는데, 정확하게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1차 유치원교육과정이 첫 번째 국가 수준의 유치원교육과정이고요. 1969년 시험에 나온 부분이죠. 선생님들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국가교육과정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누리과정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누리과정이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밝히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지만 국가 수준의 공통 누리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누리과정에서는 교사의 자율성이 보장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교사의 자율성이 보장한다라는 것은 그 교사의 그 수준이 그만큼 자율성을 보장해도 일정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수준의 교육을 제공한다라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능력이 그만큼 유아교육 전문가로서 인정받았다는 거고요. 선생님들이 유아교육 전문가라는 것도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분명히 명시됐습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선생님들을 전문가라고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용 범주, 내용 세부 내용으로 이때까지 나눠져 있던 연령별 누리과정에서는 그 전에 2019 전에 시행됐던 연령별 누리과정에서는 내용 범주, 내용 세부 내용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세부 내용이 너무 지침이 너무 지침이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세부 내용을 삭제하고요. 내용 범주와 내용까지만 제시가 됐습니다. 연령별 누리과정에서는 내용이 하나의 구로 제시가 됐었는데요. 이제는 문장으로 바뀌어서 제시가 됐어요. 세부 내용이 문장으로 됐었는데 그 세부 내용이 없어지면서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문장으로 제시를 합니다. 이유는 유아들이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유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그렇게 아무 교육이나 하라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인 최소한의 국가가 원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인 내용 범주와 내용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교사가 유아의 흥미에 따라서 자율성을 가지고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은요,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라고도 별칭으로 쓰입니다. 자, 누리과정의 성격 보시겠습니다. 누리과정은 3, 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이고요. 자,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간,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라고 합니다.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동을 추구하고요.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합니다.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한다라고 합니다. 유아, 교사, 원장 또는 원감,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가는 것을 추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보시겠습니다. 총론, 저는 5페이지, 6페이지를 저는 두 장을 한꺼번에 보고 있거든요. 5페이지, 6페이지를 PDF 파일로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연령별 누리과정과 다른 점은요. 2019 개정 누리과정
누리과정에서는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했습니다. 5가지죠.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이 5가지 인간상을 선생님들 제시되어 있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누리과정의 목적이 한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누리과정 목적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목표가 5가지인데요. 연령별 누리과정에서는 5가지의 목표가 5가지 영역과 1대1로 연결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요, 이 5가지 목표가 각각의 모든 영역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 아니라 5가지가 모든 각각의 영역에 다 포함됐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른다.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사랑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구성의 중점 보이시죠? 누리과정 구성의 중점 3, 5세 모든 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되어 있고요. 추구하는 인간성 구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해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하고요. 3, 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합니다. 0에서 2세 보육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고려해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0, 2세는 저희가 표준 보육과정이라고 불렀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표준이 빠지고 보육과정이라고 하긴 하네요. 그래서 어린이집 교육과정은 표준 교육과정이라고 불렀고요. 유치원 교육과정은 유치원 교육과정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누리과정으로 통합되면서 누리과정이 됐고 0, 2세는 유치원에 해당하는 연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0, 2세를 위한 교육과정은 0, 2세를 위한 표준 교육과정, 보육과정, 그렇게 어린이집의 지침으로 국가 수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초등학교 교육과 연계가 돼야 되겠죠. 이 누리과정의 운영은요, 편성운영, 교수학습방법, 누리과정의 운영은요, 편성운영, 교수학습, 평가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3가지로 나누어지고요. 편성은 1일 교육시간이 동일하네요. 4-5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일과 운영에 따라 확장, 편성할 수 있고 누리과정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 일과에서 바깥놀이 포함해서 우리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편성하고요.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하고요. 가정과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해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사 연수를 통해 누리과정의 운영이 개선되도록 하고요. 교사는 다음 되도록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 보시면은 딱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교수학습은요, 유아를 지원하는 게 교수학습이죠. 자, 우리 누리과정에서 배움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전히 지금 운영의 어떤 한 파트인 교수학습을 배움이 아닌 교수학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지금 누리과정에서는 교수나 학습이란 말 대신 배움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2019에서는 그걸 지향하고자 하는데 운영의 어떤 그 부분은 교수학습이라고 여전히 그 단어를 쓰고 있네요.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하고요.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라고 합니다. 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와 환경을 구성하고 유아와 교사, 유아와 환경 간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요. 그 다음에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라고 합니다. 개별 유아 요구에 따라서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요. 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등을 고려해서 개별 유아의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대요. 지금 누리과정과 큰 틀에서 지금 차이는 없습니다. 연령별 누리과정과. 그 다음에 평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리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한다고 합니다. 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누리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고요.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서 평가합니다. 평가의 결과는 유아에 대한 이해, 누리과정 운영 개선 이 두 가지입니다. 평가의 결과, 유아에 대한 이해, 누리과정 운영 개선 이 두 가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9페이지부터는 각 영역별 목표와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에서부터는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이 자료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00%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누리과정의 5개 영역은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고요. 이 5개 영역을 선생님께서 자다가 일어나셔도 하실 수 있도록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영역의 목표, 대표 목표가 있고 각 내용 범주와 만나는 구체적 목표가 다시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목표와 구체적 목표를 하고요. 내용 범주 외우시고 내용을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각 영역별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자료는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해설서 보세요. 해설서로 가세요. 해설서도 거기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건 공공자료예요. 국가의 국민의 알 권리, 국민의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기를 페이지 보시를 네, 저는 지금 2페이지 보고 있는데요. 해설서의 2페이지 보고 있어요. 지금 아직 다운로드 안 하신 분들은 잠깐 정지하시고 카페 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자료 보시면서 하십시오. PDF 자료 보시면서. 자, 누리과정 해설서가 성격, 구성, 지필 방향, 현장 지원 자료로 나온다는 거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목차 보시면요. 제1부가 누리과정의 이해이고요. 여기에 누리과정의 재정과 개정, 그 다음에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 그 다음에 누리과정 개정의 취지, 누리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 그 다음에 개정 누리과정의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론 해설에 누리과정의 성격, 누리과정의 구성 방향이 있고 누리과정의 운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 방향에 추구하는 인간상 목적과 목표, 구성의 중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리과정 운영에는 편성 운영, 교수학습, 평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부가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영역별 목표 및 내용이 나와 있어요. 5개 영역이. 그 다음에 부록이 있는데 그 부록에 방금 저희가 봤던 고시문 있잖아요. 그것이 그 부록으로 담겨져 있기도 해요. 별도 자료로 또 나오기도 했지만 부록으로 담겨져 있고 누리과정, 연령별 누리과정과 비교하는 그런 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개 영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설서가 155페이지네요, 선생님. 제1부 누리과정의 이해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리과정이 교육과정으로서, 그 다음에 국가수준의 공통교육과정으로서 이 두 가지를 재정과 개정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를 보시면요. 8페이지를 보시면요. 10페이지로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8페이지 다시 보실게요. 8페이지를 보시면 재정과 개정에서 누리과정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어요. 누리과정이 2011년에 5세 누리과정으로 소개가 됐어요. 그리고 시행된 건 2012년부터예요. 그리고 1년 뒤인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시행됐거든요. 그러니까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2012년에 고시가 됐고 2013년부터 시행이 됐어요. 모든 연령을 위해서. 그리고 무상교육이 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2019 개정 누리과정이 된 거예요. 물론 그 2015년에 연령별 누리과정이 한번 개정은 됐었어요. 근데 그 개정된 거는 딱 한 부분이에요. 1일 교육시간이 3-5시간에서 4-5시간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만 개정이 돼도 그걸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라고도 하고 그 2015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라고 해요.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2019년에 개정이 됐어요. 2019년에 새롭게 개정돼서 고시가 됐고 시행은 2020년 3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이죠. 그 명칭을 알아두셔야 돼요. 2019 개정 누리과정. 연령별 누리과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령별 세부 내용이 빠졌어요. 더 이상 연령별로 아이들을 보라라고 하지 않아요. 왜? 아이들이 가진 발달 수준은 전조적기 안에서도 차이가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빨리, 어떤 아이들은 늦게 가고 개개인이 가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연령별보다는 개개 아이들을 보라라고 하고 있어요. 자, 10페이지 가시겠습니다. 10페이지 가시면요.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이 있어요.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 교육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이 있고 국가수준으로서의 누리과정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누리과정이 교육과정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국가수준이라는 거. 그런데 또 국가수준의 공통 누리과정이라는 거.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0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요. 우리 이 누리과정이 교육과정으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요. 교육과정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내용을 선정, 조직하는 방식임을 고려하면서 유아가 경험하는 청취임에 중점을 두고 교사와 선생님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사와 유아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다라고 합니다. 제6차 유치원교육과정이 누리과정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제6차 유치원교육과정이 1수준, 2수준으로 이제 제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그게 2007년에 부분적으로 개정이 돼서 2007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그 제6차와 2007년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에서 이 교육과정을 교사와 유아가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다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국가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그때도 교사와 유아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누리과정에서는 그 표현이 그렇게 강조되지 않았었는데 2019 누리과정에 와서는 그 표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11페이지를 보시면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뭐가 국가 수준으로서냐 하면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국가가 고시한 3~5세 유아가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편성 운영할 때 필요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모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다양성, 지역, 기간,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강조한다라고 하네요. 자, 스택님, 3~5세라고 하는데요. 이건 만 연령을 얘기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일상적으로도 저희가 이제 한국 나이를 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 나이가 공식적인 자료에서는 쓰이고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쓰자라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유는 이미 학교 제도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12월에 태어난 애들, 저희가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봤는데 12월에 태어난 애는 1월이 되면 2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약간의 어떤 불합리함, 정확하지 않음이 있어서 이제 세계적인 추세로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주는 건 뱃속에서의 10달을 1년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벌써 사람 한 인격체라는 걸 인정을 받는 거죠. 그 문화, 그 마음은, 그 문화는 간직하되 일단은 어떤 오해나 또는 이제 현실에서 오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서 만 나이를 쓰고요. 공식적인 자료에서 그냥 연령이 뭐 나와 있으면 그건 만 나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3~5세는 만 3~4~5세를 뜻하는 겁니다. 누리과정 개정의 취지는 이겁니다.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지금은 제4차도 아니고 5차 시대로 간다라고 하죠. 제4차, 5차, 6차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한 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사회는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는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폄훼하는 말은 아닙니다.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이 많아야 됩니다. 많아야 그 지식이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이해력도 넓어지고 그리고 활용도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에 우리 현재의 많은 정보들을 또는 지식들을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미래사회에 필요로 한다라고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유아의 놀이가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누리과정을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부른다는 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유아의 놀이를 유아의 흥미에 따른 놀이, 유아가 주도하는 이 놀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아와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다 라고 합니다. 자, 누리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 저는 15페이지를 가겠습니다. 15페이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의 구성체계를 확립하는데요. 그래서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으로서 성격을 명시하고요.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교육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원하는 인간상은 홍익인간입니다. 그쵸? 기본적으로 홍익인간입니다. 그 인간의 해서 아까 제가 이제 고시문 볼 때 소개해드렸던 5가지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5 인간상을 강조한다라고 합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구성체계 및 교육 내용을 연계했다라고 하네요. 너무 당연하죠. 교육은 연계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재정립. 정립이 아니라 재정립입니다. 항상 우리 유아교육은 유아 중심이었고 놀이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뚜렷하게 강조하겠다라고 합니다. 어떻게요? 교사의 자율성과 유아의 흥미를 보장하면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 중심 교육과정에서 유아 중심 교육과정으로서의 변화는 교사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디스타나 행동주의 그거를 교사 중심 교육과정이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유아교육이 언제 행동주의에 그렇게 기반이 돼서 우리 유아교육을 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유아교육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교사 중심 교육과정이라 하는 거는 그렇게 극단적인 교사 중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선생님들 계획안 쓰시고 활동하셨잖아요. 근데 교사가 계획안을 쓴다는 것 자체가 교사가 먼저 그 교육을 아이들의 활동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활동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교사가 아니라 유아가 돼야 되는데 교사가 계획안을 쓴다는 그 자체가 이미 교사 주도 중심이 아니었냐, 교사 주도라기보다는 교사 중심으로 유아 교육을 한 게 아니었냐라는 우리의 반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반영돼서 교사 중심 교육과정에서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변화했다라는 걸 아주 뚜렷이 명시하고 그것을 위해서 충분한 놀이 시간을 확보하도록 권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아 놀이와 배움의 의미에 대해서 재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선생님 이해가 아니라 재이해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 유아 놀이가 뭔지, 유아의 배움이 뭔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연령별 누리과정이 세부 내용으로 이제 연령별 세부 내용으로 제시되다 보니까 우리 현장에서 일부 현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일부의 소수의 현장에서 유아와 교사가 만들어가는 교육보다는 그 연령별 세부 내용에 근거해서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연령별 적합성보다는 개별적 적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재이해하는 시간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5개 영역의 내용이 간략화됐다, 세부 내용이 빠졌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부분이 8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을 연령 구분 없이 제시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간략화된 내용으로 교사의 누리과정 실천을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세부 내용이 빠졌다는 거죠. 또한 그리고 또 교사의 자율성이 강조된 게 19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교육과정 대강화 경험을 반영해서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했고요. 계획안 형식과 방법의 자율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흥미 영역의 운영 방식이 자율화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흥미 영역, 우리가 이제 흥미 영역이라면 보통 모든 유치원이 똑같은 거의 비슷한 흥미 영역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 반의 특색에 맞게, 그 반 유아들의 그 흥미에 맞게 조금 이제 더 자율적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흥미 영역을 만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이 빠르네요. 하면서 왜 이렇게 빨리 하지? 이렇게 얘기하네요.
5개 영역 통합 방식이 다양화됐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5개 영역은 각 영역이 분절돼서 제공되는 건 아닙니다. 그 영역이 통합이 돼서 함께 어울려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극놀이를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극놀이를 하기 위해 무대 소품을 만들어야 되고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서 역할 배정을 해야 되고 또 이야기를 동화를 들어야 되고 그럼 여러 영역들이 지금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좀 더 그 방식을 다양화하라라고 합니다. 평가의 자유라요. 교사의 자율성을 주면서 정해진 방법이 아니라 너가 하고 있는 교육 또는 너희 유아들이 원하는 그 활동에 맞는 평가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평가의 자유라를 주라라고 합니다. 2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개정 누리과정의 구성은 추구하는 인간상이 있고요. 목적과 목표가 있고 놀이가 있고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로 나눠져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놀이에는 그 영역에는 아이들의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 소개되어 있고요. 그리고 편성, 운영, 교사습, 평가가 또 제시되어 있다는 게 한 페이지에 하나의 그림으로 볼 수 있도록 해설서 21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제2부 보시겠습니다. 제2부에 보시면 총론 해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성격에 보시면 누리과정은 3, 5세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과정이다 하면서 아까 소개드린 5가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인지는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이미 말씀을 드렸고 2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통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해요. 한마디로 다양성을 100%라기보다는 우리의 국가의 우리의 선은 지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선은 기준은 정한다라는 건데 그 기준이 내용 범주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 기관,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추구한다. 유아의 다양성, 교사의 다양성, 그리고 유치원의 다양성, 학부모의 다양성, 지역의 다양성을 모두 포함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전인 발달과 행복을 추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5가지 인간상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하는 거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죠. 자, 교사의 자율성만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누리과정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기본적으로 유아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그러면서 창의성이 신장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라고 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그렇다면 창의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맞겠죠. 그래서 창의성이 강조됐네요. 유아, 교사, 원장,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하는 것 추구한다. 요거 설명을 드렸죠? 모두가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다. 28페이지의 구성 방향에는 추구하는 인간상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5가지 봤기 때문에 하나하나 뭘 의미하는지 보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건강한 사람은 몸과 마음이 고루 발달하고 스스로 건강함을 유지하며 안정적이고 안전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주적인 사람은 자신을 잘 알고 존중하며 자신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주변 세계에 열려있고 호기심이 많으면 자기만의 방식으로 상상하고 느끼고 표현하고 탐구하는 가운데 새롭고 독창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쵸? 예술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신을 둘러싼 주변 세계의 경이감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풍부한 문화적 감수성을 지닌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카페에 그 뮤지컬 유튜브를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었는데 제가 그 뮤지컬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미국 뉴욕 맨하탄에 가면 브로드웨이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브로드웨이 표가 되게 비싸요. 근데 거기는, 그러니까 미국은 항상 고소득을 위한 게 있고, 그러면서도 저소득을 배려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유학생으로 저소득이었잖아요.
그날 당일에 남은 표를 아주 싸게 파는 곳이 그 맨하탄 광장에 있어요. 중앙에.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줄을 서야 되는 불편이 있고 좌석의 위치 등급을 정하지 못한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표값이 너무너무 싸요. 그래서 남은 표를 그날 그렇게 파는 거예요. 빈 좌석으로 두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맨하탄을 갈 때마다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그렇게 보러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뭐 VIP석이었는데 그게 남았는지 그 직전에 5만 원으로 팔더라고요. 원래 몇십만 원짜리 그 표인데. 그래서 너무 이렇게 봤던 After Midnight이라는 그런 뮤지컬을 봤는데, 그리고 뭐 시카고 이런 뮤지컬들을 봤는데 너무 괜찮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뮤지컬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샘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은 잘 못 가니까 요즘은 잘 못 가요. 의외로 이 일이 좀 많은 시간을 저에게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동을 못 하는데 유튜브로도 선생님들 이렇게 기분 안 좋으실 때 있잖아요. 그리고 공부하다 너무 지치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뮤지컬이라던가 또는 이제 그런 코미디 프로를 보시면 선생님들께 이렇게 뇌가 도파민이 분비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리프레시한 그런 상태로 공부에 좀 임하시면 좋으시겠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못 나가니까 온몸의 근육이 막 우는 것 같아요. 그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이제 공기도 잘 못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조금 선생님들도 이제 기분 전환을 하실 때 그 유튜브에 이렇게 뮤지컬이나 이런 영상들이 있는 거 좀 즐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예술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 내년에는 제 교재의 어떤 그림을 예술 작품으로 할까봐요. 그래서 이미 화가가 사망을 했으면 그 그림에 대한 저작권이 없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그 화가의 어떤 그런 사진이나 그런 그림들을 그 저작권 프리로 쓸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걸 몰랐거든요.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이번에 그렇게 해서 이제 교재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완두콩 유아교육개론 그 단계별 암기 핵심 정리 있잖아요. 그 표지 디자인을 제가 직접 했어요. 그래서 제가 표지 디자인 한 거는 정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간단하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비용을 좀 출판 비용을 줄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나름 그래도 귀엽게 나왔다라고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자, 더불어 사는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다른 사람과 사회 안에서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더불어 사는 사람은 자신이 속해 있는 사회에 소속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과 생명을 존중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협력하는 민주시민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자, 목적과 목표 한번 보겠습니다. 목적은요, 놀이가정의 목적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가정의 목적 하나, 목표 5가지가 있죠. 자, 저는 지금 해설서 3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목표 5가지가 소개되어 있어요. 유아가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 그걸 가장 중심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 나의 욕구,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나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인 으로 가겠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코메니우스나 코메니우스, 루소, 페스탈로치, 프레벨 이들이 주장한 자연주의 교육, 합자연의 교육은 실은 가까운 거, 나를 중심으로 멀리 퍼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누리과정도 그렇게 구성이 됐다라고 얘기하고요. 아이들의 건강, 안전 너무나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른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내가 할래, 내가 하고 싶어, 이런 말이거든요, 유아기에.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은 충분히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주도성, 에릭슨이 말한 주도성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자신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이 방해받았을 때 자신이 침범당했다고 느껴서 자기 규제, 계절의 자기 규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내가 해줘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나는 지원하고 지켜보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교사도 지치지 않고 아이들도 지치지 않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가능할 거예요. 저는 이제 초임에 그걸 몰랐어요. 유치원교사 첫 때에 그걸 몰라서 내가 막 다 해주려고 그러다가 제가 다운이 되는 너무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좀 더 현명했다면 우리 아이들이 나만큼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자신의 일을 자신들의 일은 나보다 그들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믿어줬다라면 제가 그렇게 지치지도 않았을 거고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게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라는 게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호기심이 많습니까?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상상력을 기르고 창의력을 기르라라고 합니다. 실은 이 상상력이 창의력 안에 하위 요소로 가기도 하거든요. 지금 창의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 여전히 물론 연령별 놀이과정에서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게 다시 강조되고 있다는 거. 우리에게 열린 태도, 도전정신 가지도록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르도록 한대요. 그래서 자연과 문화에만 감수성이 아니라 자연과 자연 환경의 아름다움을 알고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고 예술 작품의 아름다움을 알고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기는 마음을 가지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목표는 우리 아이들이 자연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는 걸 목표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34페이지에 보시면 추구하는 인간상과 목표와 5개 영역의 연관성이 나와 있죠. 이 5개 목표가 추구하는 인간상 5가지와 목표가 모두 각각의 영역에 담겨져서 완성도 있게 2019 개정 누리과정이 제정 고시됐다라고 밝히고 있네요. 구성의 중점 보시겠습니다. 3호세 모든 이화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추구하는 인간상, 그 다음에 그 5가지를 위해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 선생님 전공서에는 아직 지식, 기술, 태도를 써요. 그런데 우리 누리과정부터 와서는 누리과정 해설서에서는 기능이란 말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식, 기능, 태도 또는 태도 및 가치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태도라고만 되어 있어도 태도 및 가치를 얘기한다는 거 알아주세요. 그 다음에 5개 영역 제가 암기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거는 그 3호세 유아 있잖아요. 3호세 유아가 경험해야 될 내용. 요거는 연령별보다는 그 개개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연령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발달에 맞게, 그러니까 연령만 고려하지 말고 이 아이의 진짜 모습, 진짜 발달을 맞춰서 교육하라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연령에 따라 많은 세부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유아가 스스로 놀이하며 배우는 경험을 중심으로 누리과정을 운영해 가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보육과정, 영희세 보육과정과 초등학교 연계를 맞춰라. 왜냐하면 아이들의 경험은 분절될 수 없다. 그러니까 연계해서 맞춰라 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누리과정의 운영 한번 보시겠습니다. 1일 교육시간 4시간에서 5시간이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우리는 확장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일과 운영 시간에 1일 4시간에서 5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각 기관의 실정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융통성 있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누리과정은 모든 유치원과 모든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각 기관 실정에 맞게 계획된 적합한 교육을 수립하라라고 되어 있고요. 기관과 교사의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게 명시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율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누리과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침대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선생님이 아이들의 흥미에 맞게 요구에 맞게 발달 수준에 맞게 융통성 있게 바뀌어서 자율적으로 수립하라라고 합니다.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계획안 작성이요. 자,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계획안 작성, 자유선택활동, 대소집단활동, 그리고 바깥놀이를 포함해서 가르치라라고 되어 있어요. 가르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바깥놀이, 하루 일과에서 바깥놀이가 충분히 주어져야 된대요. 우리 아이들은 바깥놀이를 포함해서 하루 일과를 정해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연령별 놀이과정에서는 바깥놀이 시간이 1시간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뺐어요, 선생님. 지금은 바깥놀이 시간을 포함해서, 바깥놀이를 포함해서 놀이 시간 2시간 이상 확보해야 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놀이 시간을 긴 시간으로 편성해서 놀이의 흐름을 끊이지 않게 하래요. 애들이 충분히 몰입할 수 있도록 하래요. 날씨와 계절, 기간의 상황, 유아의 관심과 놀이 특성 반영해서 융통성 있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차별은 너무나 당연히 안 해야 됩니다. 차별하지 않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사는 성별, 신체적 특징, 장애 유무에 따라 유아를 비교하거나 평가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되고요. 고정된 성 역할과 특정 종교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저는 지금 해설서 42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 종교교육은 할 수 있고요. 특정 종교교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공립유치원은 특히 그렇죠. 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는 당연히 조정해서 해야 되겠죠. 발달 지연 또는 장애 유아도 또래 유아와 함께하는 경험 중요하고요. 또 이 경험을 통해서 일반 아이들, 모든 아이들이 그 사람과 서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장애 아이들에게 위해서는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뭐 장애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아이들을 위한 개별화 교육이 필요하죠. 근데 이제 좀 더 뭐 장애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장애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그 교육이 개별화된 교육이 필요한 거겠죠. 그 다음에 개별장애 유아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부모,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의료진 등 가족과 관련 기관의 전문가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 아이들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함께 소통하라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가정과 지역사회 협력 참여 한번 보시겠습니다. 뭐 상호 연계하라, 협력하라 라는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가정기관뿐,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어떤 공공기관과도 지금 협력하라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교사 재교육이 아닌 교사 연수라는 말을 사용했네요. 그러니까 재교육 너 하겠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능동성, 여러분들의 참여하는 거, 여러분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전문가라는 걸 명시하기 위해 내가 너를 교육하겠다, 재교육이 아닌 함께 하자라는 연수의 의미를 쓴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거기 보세요. 43페이지 그 교사 연수 부분에 교사는 유아의 놀이와 배움을 지원하는 교육과정의 주체이자 유아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전문가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문가예요. 유치원 교사기도 하고 한 인격체기도 하지만 유아교육의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임용 공부를 위해서도 우리의 공부가 필요하지만 항상 교사는 공부하는 자세를, 전문가는 공부하는 자세를,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공부를 나 고시생이야 이런 말보다는 나는 유아교육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새롭게 배울 준비,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어떤 지식으로 쌓여서 내가 그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도 각 분야의 전문가로 만들 거야, 성장하도록 할 거야 라고 항상 그 마음을 가지시면 이 임용 공부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의미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꿈도 중요해요. 미래도 중요하고 꿈도 중요하고 선생님들이 공립 유치원 교사가 되신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를 버리면서 미래를 추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이 공부하는 과정이 선생님들께 즐거워야 돼요. 저는 솔직히 미래를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좀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에 내가 행복한 거, 내가 고통받지 않는 거,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걸 항상 좀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재가 있어야 저는 미래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현재가 없는데 현재가 쌓여서 미래가 되는 건데 어떻게 현재 없이 미래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저의 현재를 굉장히, 저라는 사람을 굉장히 좀 중시하는 그렇거든요. 선생님들께서도 이 과정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기보다는 내가 현재에 나라는 사람이 정말 더 충실해 줄 수 있고 정말 유아들을 위한 그런 전문가가 되는 걸 더 확고히, 이미 전문가이시지만 더 강화하고 갱신하고 성숙되는 시간이게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교수학습으로 갈게요. 유아의 흥미, 관심, 놀이를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는요, 성인의 간섭과 통제가 최소화되는 교육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아가 다양한 놀이 환경과 만나고 활발하게 거기에 뛰어들게 몰입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유아의 놀이를 우리 선생님들께서 존중하시고 이해하시면 유아가 필요로 하니 어떤 놀이 자료, 놀이 공간, 놀이 규칙과 안전을 고려해서 필요한 자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유아가 놀이를 통해서 배워야죠. 아까 지식, 기능, 태도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놀이를 통해서 내면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배움입니다. 그런데 유아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유아가 주도를 해서 만들어가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내면화되는 지식, 기능, 태도가 내면화되는 유아 주도, 유아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자, 유아들의 자율성은 보장하라라는 게 47페이지에 또 강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아이들은 실내외 환경에서, 한마디로 실내 환경만 흥미 영역으로 꾸미는 게 아니라요, 실외 환경도 흥미 영역으로 구성되어야 되죠. 그래서 각 모든 실내외 환경이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하라라고 합니다. 다양하고 안전한 실내외 놀이공간을 구성하라라고 하고요. 풍부한 놀이 자료를 제공하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아와 교사, 유아와 환경 간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교사와 환경 간에, 그럼 선생님들은 자율성을 가지고 소극적으로 아이들에게 최소 개입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아이들의 학습에 능동적으로 빠져드셔야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아이들 놀이 시간에 이렇게 행정 업무를 보시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놀이자가 돼서 함께 그 놀이에 빠져드셔야 되죠. 그 다음에 5개 영역이 통합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가 유아의 놀이에서 5개 영역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통합적으로 나타나는 걸 발견함으로써 유아가 놀이하며 배우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개별 유아 요구에 따라서 휴식이 강조되고 있고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개별 유아의 요구 반영하라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획일적인 하루 일과 운영하기보다는 배변이나 낮잠, 휴식 등 아이들의 어떤 다른 신체 리듬을 반영해서 하루 일과를 운영해야 된다고 합니다. 놀이 상황과 개별 유아 요구 등을 적절히 반영해서 일과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운영하라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유아 연령, 발달, 장애 등의 다양한 특성, 이걸 이해하고 각 특성을 최대한 고려해서 유아의 배움을 지원하래요. 서로 다른 관심, 능력, 다양한 맥락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활동하고 놀이하고 배우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협력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평가 보시겠습니다. 놀이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계획하고 실현하는데요. 평가의 목적은 유아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유아의 발달을 향상하고 지원하고 지지하기 위해서지,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저기까지야, 그렇게 딱 저지라고 저희가 보통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그렇게 딱 넌 그래 라고 딱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국말로 뭐라고 해야 돼요? 딱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평가의 내용, 평가 주기, 시기,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은 각 기관 구성원들의 민주적 협의를 통해서 정한다라고 합니다. 유아의 특성 정도와 누리과정 운영을 평가한다. 교사는 유아의 배움이 나타나는 놀이, 일상생활 활동에서 아이가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즐기는 거, 놀이의 특성, 흥미와 관심, 친구관계, 놀이를 이어가기 위한 자료의 활용 등에 주목해서 유아 놀이를 관찰하고 이를 통해 유아의 특성과 변화를 이해하도록 하는데요. 이것이 어떤 유아의 행복과 전인 발달을 위한다라는 거 잊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래요. 그래서 평가 목적에 가장 적절한 평가 방법을 선생님들이 가장 잘 아시잖아요. 자율적으로 정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합니다. 교사가 유아의 놀이 관찰 기록, 유아 평가, 누리과정 운영 평가 등 평가 자료를 만들고 시도하는데 너무 과도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유아의 어떤 놀이에 더 집중하고 지원하는 게 중요하대요. 우리 선생님들 서류 정리하느라 행정 업무 보느라 너무 바쁘다는 거, 그래서 초과 근무를 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 여기서 이해를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그 2차 신축 면접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지니의 요술의 램프 있지 않습니까? 지니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의 램프가 있다라면 선생님은 어떤 그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3가지 해보세요.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든 선생님들이 초과 근무하지 않게, 공립유치원 선생님이 되게 모든 유치원들이 그 급여, 우리의 전문성에 맞게 급여를 높여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그분들도 아시니까 그 대답은 하지 마십시오. 그거 말고 우리 반에 있는 다문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과 더 하나 통합되고 서로가 하나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반 아이들을 그 지니의 그 요술 뭐라 그러지? 카펫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이렇게 해서 실어서 그 나라의 아이들과 그 다문화 아이의 그 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놀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비시라고 제가 이렇게 2차 면접에서 말씀드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모두 유치원 선생님들이 모두 원하는 그 소원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선생님들의 어떤 유아의 놀이에 더 집중하고 지원하라 라고 합니다. 평가 결과는요,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쓰일 수가 있고요. 또한 누리과정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수집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 유아의 특성과 변화점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이를 부모와의 면담 자료 및 유아의 생활지도 등에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인 방식을 통해 실시한 누리과정 운영 평가의 결과는 각 기관에서 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의 운영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자, 오늘 누리과정 강의는 여기서 마칠 건데요. 마치기 전에 제가 매주 월요일에 누리과정 강의를 업로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도 좀 균형 있게 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6시까지는 제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해야 하는, 강사로서 해야 하는 일을. 그리고 이 유튜브 강의는 저희 어떤 취미고 일은 아니에요, 선생님.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못해요. 저도 이제 즐기기 때문에, 제가 즐기고 저도 이 과정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올라가요. 그래서 월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 올라가는 거지 오전 중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 가장 빨리 올라가봤자 오후 6시지 오후 시간대 8시, 9시, 10시, 11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알아주세요. 그래서 아예 월요일이 아닌 화요일로 강의 듣는 날짜를 정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속드린 날짜 월요일에는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 시간이 선생님들 생각처럼 오전은 아니라는 거. 왜냐하면 제가 토요일 강의가 있고 일요일 강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각각 6시간이거든요. 그럼 주말에 합해서 12시간 강의를 하고 또 개별 상담을 하고 우리 선생님들과 개인 시간을 갖는데 제가 주말을 모두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체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월요일에는 거의 굉장히 몸이 아픈 상태예요. 그래서 뭐 그게 뭐
정말 병이다 이건 아닌데 근육이 이제 가끔은 찢어질 것 같기도 해요, 선생님.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월요일이 저한테 휴식하는 날이에요, 실은.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몸도 이제 강의가 그렇게 연달아 되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막 준비돼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약속식 드린 날짜에는 그날 다음 날로 넘어가기까지는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차라리 그냥 편하게 화요일 날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